다음은 우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신 구경아 연구원님께서 자연과 공존하는 멧돼지 차단 울타리 생물다양 보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리라는 이름 타이틀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5분 전에 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의 구경합니다. 참 어쩌다 이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자연과 공존하는 멧돼지 차단 울타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 말 것처럼 저희가 아프리카 ASF 차단 울타리 효과 분석 및 관리 개선 방안 연구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작성된 PPT라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좀 하도록 이걸로 하는 게 아닌가. PDF로 안 되는 건가요? 저 PDF로 안 되는데 커서로 맞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이제 급하게 차단 울타리가 설치가 됐는데 생태적인 영향들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요구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구간들을 좀 찾아내는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 외국 사례를 저희가 좀 살펴봤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영구 울타리하고 이제 임시 울타리를 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영구 울타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유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울타리를 통한 방역 활동들이 벌어졌는데, 유럽의 특징은 굉장히 평평한 평지에다가 이제 뭐 지형적인 배리어가 많이 없는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타리로 해서 많은 효과를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주로 영구 울타리는 이제 국경 위주로 많이 치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울타리들은 이제 국내 상황에서 이제 많이 쳐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들이 효과가 있었냐? 울타리 설치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이제 뭐 화학적으로 할 것이냐, 물리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임시 울타리는 어떤 효과가 있고, 영구 울타리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울타리도 있습니다. 근데 전기 울타리는 아시다시피 비용도 들고 뭐 관리 비용이 많이 들 거고 그런 게 유지 보수나 그리고 또 추운 동네에 있을 경우는 훨씬 더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죠. 기피제 같은 건 일시적인 거죠. 뿌리고 나면 얼마 안 가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근데 특히 이제 임시 울타리, 영구 울타리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쳐졌기 때문에, 임시 울타리는 지금 바로 발생했을 때 바로 쳐서 이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영구 울타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쳐질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다른 야생 동물의 이동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나중에 이제 제거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경에 처질 때는 국가 간의 그런 분쟁도 있는 것이어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를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치워지다 보면 이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을 발생한 지역만 중심으로 해서 치고 없애고 또 치고 없애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모형까지 돌려가면서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지역까지 해서 어떤 울타리를 쳐야 되는지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울타리를 쳤다가 그게 해소됐을 때는 다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고안을 해서 지금 최근에 나온 방법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멧돼지라는 것이 야생동물이 파퓰레이션이 정말 개체군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확산도 되지만 충분히 조절이 됐을 때는 그 개체군이 적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 방역을 했을 때 어느 시점 지나고 나면 이제 방역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나 어느 지역은 더 이상 장기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났을 때 각 나라에서 이제 그런 지역들을 조사하고 평가해서 이제 철거를 한 예들입니다. 예, 철거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고요. 이제 보통 체코, 독일,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조사가 된 사례들입니다. 예, 보통 이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발생이 안 됐을 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발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철거하는 쪽으로 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1차에서 5차까지 굉장히 많은 울타리들이 광역으로 쳐져 있고, 제가 알기로 지자체도 지자체 단위로서 이제 2차 울타리라고 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철망 울타리로 임시 울타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장점도 있죠. 왜냐면 임시 울타리이기 때문에 영구 울타리하고 다르게 효과가 없으면 뜯을 수도 있는데, 이제 뜯은 것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면 계속 보수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그냥 효과랑 상관없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좀 분석을 해보고,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울타리 효과로서 방역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현장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본 거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돈 농가도 피해가 있고, 양돈 농가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민원들도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 멸종위종이나 이런 종들에 대한 연결성이나 걔네들 개체군 서식 환경에 대한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민원 대상을 생각한다면 이게 인터넷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적당한 휴식시간을 준대요, 카톡이. 그래서 양돈 농가도 피해가 있지만 그 외 다른 농가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강원대에서도 그 연구를 해서 많이 조사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들이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네. 특히 요즘에 그 사냥이 많이 죽고 나서는 로그아웃도 했죠,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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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냥이 죽고 난 후에는 더더욱이나 이 많은 단체들에서 사냥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둘 수는 없다라는 민원이 불파치고 이제 조사가 되고 하면서 이제 더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 단절이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단위에서도 생태계의 연결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절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연구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멧돼지가 과연 어디에 살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이 연결성도 알고 어떤 서식지에 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있는 연구들, 국외 연구들은 다 찾아봐서 얘네들 주로 어디 사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생활사는 어떤가, 그러니까 얘네들 새끼를 몇 마리 나고 몇 마리 났을 때 어느 정도 키우고 났을 때 어느 정도 그룹으로 살며 어떻게 이동해 나가고, 먹이 계절적으로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주로 적당한 서식지라는 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산에 주로 살 수 있죠. 충분히 얘네 포식자도 없고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계절적으로 저희가 살펴본 거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쯤 가면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계절적인 특성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동 패턴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뭐 그냥 심플하게 여기서 저기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여 살다가 이제 먹이 활동하고 돌아오고, 이제 이 바운더리 내에서 계속 살다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움직이던가 파퓰레이션이 늘어났으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확산에 있는 기작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네, 점퍼 경로도 예, 생적 특성 저희가 이제 주로 연구됐던 국외 연구들이 주로 많고요. 최근 연구에서 많은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나온 연구들을 기준으로 이제 외국 사례를 많이 사실 뭐 우리나라 멧돼지나 외국 멧돼지나 그 생활사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달라질 수 있지만 멧돼지가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상황에 잘 적응하고 그 적응해서 더 번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예, 이런 연구들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뭐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예, 농가 피해가 민원 관련된 연구들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에 돼 있던 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확산 예측을 기반으로 효과가 얼마인지 평가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관련 전문가들한테 이걸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인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1차로 델파이 조사를 했고요. 2차로 이제 AHP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찾은 게 뭐냐면 정성적으로 보여야 될 거, 정량적으로 봐야 될 거,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한다면 어떤 요소들을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평가에 대한 항목들이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평가가 가능한 것인가. 중요하지만 어려우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고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관찰을 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평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델파이와 AHP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타당도, 2차 타당도 해서 이제 델파이 기법과 이런 걸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저희가 어떤 정성적 분석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가. 이제 중요도 분석에서는 확산 피해 저감 기여도라든가 이 울타리가 아니면 그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원인들이나 부수적인 원인들이 얼마나 이 분석 체계에서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만족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미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것을 했고 그 결과 충분히 방역 효과가 있었냐. 그리고 다른 피해는 없었냐.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분석되는 게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봤을 때 근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굉장히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것들, 뭐 피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석은 될 수 있으나 부수적인 것, 특히 뭐 생태적인 연결성이나 이런 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만족도도 사실은 지금 뭐 많이 이 평가가 어려운 상태고요. 특히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사회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분석을 되게 많은 팩터를 했고요. 내용인데 그냥 결과만 갖고 왔습니다. 시간도 짧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AS 감염률 변화가 있느냐 있을 때, 그리고 야생동물 차단 효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울타리의 구조와 설계가 정말 잘 된 거냐, 그걸 차단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농가 방역이 정말로 됐느냐, 그리고 그런데 난이도를 봤을 때는 다들 감염률이 어떤 하나의 요소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들 많이 했고요. 다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구조나 설계는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거다. 실태도 다소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퍼졌냐 안 퍼졌냐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냐. 근데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태계 연결성 이런 거 대부분 부수적 효과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주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태적인 영향은 뭔지, 유지관리에는 어땠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쉬우냐 어려우냐를 봤을 때 생태적 영향과 경제적 이익 관련된 항목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생태적 영향을 지금 우리가 평가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경제적인 건 특히 경제적으로 방역 효과로 얼마나 확산이 안 됐나,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죽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처분 하잖아요. 그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생태계 연결성 때문에 생긴 비용이라든가 그것들을 유지 관련 비용 외에 지금 사냥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사냥 말고도 생태계 많은 동물들이 다 연결성이 이제 단절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것들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경제적으로 환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2단계로 AHP 분석을 했을 때, 정량석 분석에서는 이 빨간색들을 주로 고려를 해서 분석을 좀 해봐라 해서 저희가 파이널하게 그러면 정량적으로 분석할 때 어떤 팩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 및 유지 관리 평가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좀 어렵고, ASF 확산 지연, 생태적 영향, 그리고 경제적 비용 대비 효과는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확산 지연 기본으로 했고, 생태적 영향 두 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근데 뭐 기존에 이런 모델링 연구들은 된 게 있었고요. 지금 현재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U에서 이런 것들도 있고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그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주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한 2, 3년 전부터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주로 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런 1에서 5단계 울타리 효과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제 울타리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가장 대표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랬을 때 확산 면적들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울타리가. 네, 이런 것들을 보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먼저, 이게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체가 이런 확산 패턴, 생활사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서식지에 적합한 서식지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인디비주얼 베이스 또는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보통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오피셜하게는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수리 모델 하시는 분들은 인디비주얼 베이스 모델이라고 또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이라고 쓰는 게 아주 일반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2차원 격자로 해서 저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지, 여기 서식지 적합도가 일단은 더 확률이 높은 게 좋은 서식지로 움직일 거고, 이제 배리어가 없어야 될 거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 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델에 이런 조건들이 들어간 거고, 단위 공간은 우리나라 전체를 했기 때문에 1km로 했습니다. 단위 시간은 하루고요. 최대 10년까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격자인데, 경자라고 써있어요. 격자인데, 토지 피복 유형, 장벽, 자연 장벽, 강, 도로, 그 다음에 환경 수용력, 얘 캐링 캐퍼시티라고 그러는데, 각 셀마다 서식지 적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체까지 살 것인가, 이런 것들 기본 연구나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 도로, 울타리의 투과율. 우리가 100% 다 막는다면 어차피 생겼을 때 안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과는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과율을 0으로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 멧돼지 개체는 위치, 생존 여부, 뭐 이렇게 얘에 관련된 생활사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갔고요. 이제 이동, 번식, 감염, 사망까지 저희가 있는 데이터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을 했고, 없을 경우에는 현재 그러니까 얘네들의 분포나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고 번식 이렇게 고려를 했고요. 멧돼지의 생활사 반영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동은 가장 수용력이 높은 셀로, 그러니까 서식지가 제일 좋은 데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확률이 다른 거죠. 얘네는 산림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니까 여기를 우선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주위에 있을 때 산지 먼저 간다.
그 다음에 농경지, 도시로는 안 가죠. 대부분 아예 굶어 죽을 거 아니면.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이동 확률은 다르다. 그러니까 겨울, 가을, 뭐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 되면 농경지 가까이 내려온다고 보는 거죠. 번식은 얼마나 하나? 번식은 산란이라고 했는데 번식기에 뭐 발생하고 2마리 이상 낳는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얘네 번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감염 전파는 이웃의 건강한 개체에 확률적으로 건강한 개체가 있다고 했을 때 전파가 되는 거고, 사망 시에는 환경 자체에 어느 정도 머물잖아요. 죽은 사체가. 그걸로 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도 감염체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 자연사 ASF가 굉장히 걸리면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 걸렸을 때 처음에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가지고 전파가 오히려 늦었는데 지금은 감기처럼 막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ASF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치사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면 굉장히 빨리 죽는데 환경에서만 잘 안 움직이고 5일이고 10일이고 머문다는데 그때만 접촉이 안 되면 그냥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망 포획률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넣었고요. 울타리 효과는 울타리를 얼마나 일단 울타리는 통과를 못해야 정상이죠. 예, 그쵸?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도 전파가 안 돼, 확산이 안 돼야 되거든요. 울타리로만, 그러니까 멧돼지로만 전파가 되고, 울타리는 100% 맞고, 그러면 일단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울타리를 지금 5차까지 쳤다는 거는 치면서도 계속 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투과율을 어떤 식으로 울타리를 투과하든, 얘가 직접 뚫고 가든, 아니면 누군가 묻혀서 가든,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다른 게 하든, 투과는 된다는 얘기예요. 매개체를 모른다 해도. 그래서 이런 투과율을 저희가 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델 공간 자료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공간 자료를. 네, 생태계 연결성도 지금 생태원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제 일반, 사냥 생태계 연결성 자료를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연결성은 지금 말하는 우재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걔네들은 비슷하게 다 움직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다. 그리고 보호지역, 그 다음에 그리고 보호지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보호지역이 국립공원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었어요. 여기 보호지역으로 합시다. 그렇지만 그러고 와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한 지역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지역으로 해서 보호된다는 것 자체는 중요해서 보호됐는데 중요해졌느냐, 선후관계 지금 달걀이냐 닭이냐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보호해서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유지한다면 좋은 생태계 보호구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울타리를 이제 통과율, 그러니까 100%라는 거는 펜스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울타리 없는 거하고 한 2% 정도 투과한다. 울타리 효과 좋다는 거죠. 한 2%만 통과하고 나머지 막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죠. 울타리가. 없을 때보다는 막습니다. 근데 문제는 울타리만 막은 게 아니고요. 강도 있고요. 고속도로도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정말 좋은 울타리긴 합니다. 그 넓은 도로를 통과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좋은 효과가 있죠. 네. 이제 그렇지만 분명히 차단 효과는 있습니다. 울타리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 거는 뭐냐면 간염병 2%. 그 다음에 전체 울타리 존치. 그러니까 경계 울타리만 존치했을 때와 이게 저희가 이걸 왜 했냐면 보호지역 내를 다 뜯어낸다. 그리고 이제 용가나 이런 바운더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했을 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존치를 1차에서 5차를 다 그냥 뒀을 때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다 둔 거하고 이 바운더리만 둔 거하고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대안일 거냐? 지금 경계를 할 때 2%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이 2%를 관리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 통과 못하지만 생태통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하나 이렇게 굴로 해가지고 우리 터널로 해서 했는 데들 다 통과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2%를 해결하면 확 줄 거라는 거죠. 이제 나머지만 남겨놔도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는 통과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2%를 한 게 처음에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현재 분포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0으로 놨더니 하나도 안 맞아요. 애들이 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강원도에서 확 왔다 갔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는 뚫어야지 여기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구나. 어떤 식으로든 뭔가 전파를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도 얘네들이 수영해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워낙 길기 때문에 0으로 놨고, 중부 25%, 대로도 통과합니다. 대부분. 뭐, 로드킬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1차 펜스가 뭐, 이렇게 데이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울타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울타리가 있을 때 확산이 감소되는지 비율로 계산을 했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이제 중간 47.9%를 찍고 나서는 감소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으나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펜스 효과가 감소는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울타리 투과율이 2%하고 20%. 그러니까 투과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어느 정도나 이제 효과가 있나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강 도로는 얼마나 차단할까? 이게 오른쪽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그림은 1차하고 5차를 단계별로 울타리를 쳤다고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있다. 이러고서는 시뮬레이션 한 거하고 1차 치고 시간 간격 두고 2차 치고 그 연도 아까 1차 데이 떨이 이렇게 날짜 둔 것처럼 그걸 다 두고 저희가 이제 확산되는 걸 같이 한 거예요. 했을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쳐놓고 못 가게 한 게 아니고 발생하면 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 이제 또 된 부분도 있다.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모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떤 데를 좀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면 좋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단계적으로 철거를 해서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거냐. 이런 로드맵들을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앞으로 고려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디는 존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바운더리를 놨을 때 2%의 부분을 고려한다면 바운더리만 놨을 때와 전체를 존치했을 때 별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최서단 남단으로 있는 부분들은 유지를 하고 우선 철거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환경부도 같이 하고 이제 생태원도 다 같이 이제 살펴본 부분입니다. 보존원도 그렇고 이제 그 울타리 같은 경우에 통과율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중적으로 쳐져 있는 울타리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이거는 정책이 처음 시행할 때 너무 급박하게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서 이미 있는 걸 이중으로 해가지고 존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주위에 농가가 없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이미 우선 철거하자. 그리고 단계적인 것들은 보호지역이면 일단 생태계로 중요하고 다른 동물들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연결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저희 모델 결과 통과 확률이 되게 낮다. 그러면 저희 4분 퀀타일로 4분위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데는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철거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지역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발생도 안 되고 이동 확률도 굉장히 계속 낮다. 그러면 거기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철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존치 후과는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내놓은 건데 이 보호지역에 관련해서는 이런 단계적인 걸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울타리가 있어도 퍼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 다른 매개체들이 있다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 그랬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상의 그 기간들이 있는 동안에 농가나 다른 방역 체계로 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방역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핵심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거를 다 이렇게 분석해서 결과했을 때 뭐 이런 대안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뭐 몇 킬로다 나왔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그냥 분석만 한 거고 지금 환경부나 보존원에서 현장을 보면서 저희가 분석한 거와 다르게 현장 갔을 때 다른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적인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철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사실은 결정된 바가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지속 가능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니터링과 통합 관리 체계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이 아까 그런 구간 단계별 철거나 이런 어떤 조닝을 가지고 기본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나면 폐제자재 같은 게 남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농가가 많거나 주민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주민자치로 그 상황에 맞게 잘 이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왜냐면 메커니즘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매개체인지 물론 멧돼지가 옮긴다고 하지만 멧돼지가 걸려서 하지만 그걸 다 막는다고 펜스가 있고 울타리가 있는 상황에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건 사실 농가 중심으로 가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발생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농가 중심으로 해도 야생에서도 갑자기 확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개체군을 조절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병들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농가에 피해가 안 되게 뭔가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범부처 통합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번째로는 생태적으로 봤을 때 연결성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거 철거도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뭔가 복원이나 이제 회복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조치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태복원 사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중심으로 가되 범부처 통합으로 의사결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개체군이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거는 뭐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범부처로 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매개체가 멧돼지 말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과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네. 그리고 뭐 정말 백신이 지금 많이 실패를 했다는데 백신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네, 그런 식의 연구들이 계속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